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숙제했니? 학원은 다녀왔어? 알림장 가져와봐.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해내기 바쁜 나머지 아이의 사고력을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줄 대화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폭넓고 깊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공부에 몰입하고 본인이 목표했던 성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이를 기대하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사교육 수업보다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줄 아이를 생각하게 유도하는 부모의 대화 습관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 습관 1.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기. 아이가 공룡은 왜 죽었어? 라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으레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했어 라고 대답한 뒤 부연 설명을 덧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너는 이것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라는 질문을 건네면 됩니다. 바위가 죽였어. 자동차가 공룡을 쳤어. 다양한 아이의 대답에 따라 부모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대화 습관 2.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기. 식물은 왜 초록색이야? 로켓은 어떻게 작동해? 처럼 멈칫하게 되는 질문을 들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어쩌다가 그런 게 궁금해졌어? 라고 되물으면서 답할 시간을 버는 동시에 아이의 사고 과정을 이해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거든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다른 질문을 떠올리거나 진짜 알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답니다. 대화 습관 3. 다양한 이론 제시하기. 보통은 아이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룡이 죽은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소행성 때문에 멸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부모가 계속해서 새로운 호기심을 보이면 아이는 나만 모르는 게 많다는 불안을 가라앉히고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한답니다. 대화 습관 4. 질문 보관해두기.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잘못된 이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목표랍니다. 아이에게도 혼자만의 휴식 시간과 친구, 형제자매랑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대답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질문을 보관해 두세요. 지금 이 질문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따 저녁 먹을 때 다시 엄마에게 물어볼래? 이렇게 하면 부모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이는 질문을 기억하며 하루를 흥미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대화 습관 5. 일상 속 대화 소재 활용하기. 아이가 날이 점점 일찍 저문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밖이 아직 환하니 잠자리에 들기 싫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말도 사고력을 길러주는 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겨울에는 왜 낮이 짧은지, 해는 몇 시쯤 지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의 상식을 넓혀줄 수 있거든요. 어제와 비교할 때 오늘은 얼마나 밝은 것 같아?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 겨울이면 닭살이 돋기 시작하잖아. 넌 어떤 때 겨울이 왔다고 느껴? 이처럼 아이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의미한 질문들이 이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학습 대화가 완성됩니다. 대화 습관 6. 전체를 내려다보는 기회 제공하기. 생각에 관한 생각, 즉 자기인식을 높이는 메타인지는 쉬는 시간에 특히 쑥쑥 자라납니다. 농구가 취미인 아이가 득점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다가 여러 형태의 슛을 떠올려 본 뒤 직접 던져보고 예상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아이가 시험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모르겠다고 할 때는 지난번 공부량과 성적의 결과를 떠올려보고 가장 도움이 된 전략을 생각해보자고 권해보세요.
전에 치른 시험 문제를 견본으로 활용해 연습용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 습관 7. 난관 알아차리기. 아이가 숙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쉽고 어떤 부분이 어렵니? 어디서 막혔어? 내가 뭘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이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상황 판단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 부모가 이를 먼저 짚어주면 좋습니다. 아이가 마주친 문제에 따라 다른 질문을 던지며 아이가 어떻게 전략을 바꾸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화 습관 8. 졸트 나누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서로 졸트를 나누어 보세요. 졸트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 사건, 순간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으로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졸트가 있었고 그게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의문은 뭐였는지, 다른 사람의 졸트를 듣고 놀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런 식의 사고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대화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아이가 마음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식과 사실을 쏟아부을 작정으로 생각의 영역을 좁혀버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이를 키울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세상을 이해하고 호기심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식을 갈구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깊이 있는 학습과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저자인 리베카 롤런드의 부모의 문답법의 본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저희 큰아이의 중등 시기의 학습과 성적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느낀 결론은 공부하는 아이의 저력, 소위 말하는 뒷심은 초등 시기에 단단하게 쌓아놓은 사고력의 영향을 생각보다 훨씬 크게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대화법을 시도해 왔었고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과 초등 시기부터 해왔던 대화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침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발견하여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심어주고 알려주는 어른의 역할은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호기심을 확장하도록 적절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대화를 연습하고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슬초 가족분들께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화 습관 중 하나를 적용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미션이랍니다. 물론 처음엔 부모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교육 수업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어려워도 귀찮아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이런 식의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독서, 칭찬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하루 되세요. 댓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